안녕하세요. 저희는 SNU Fast MRI 챌린지에 참가한 팀 디지털 카탈리스트입니다. 저는 현재 인공지능 영역 전공을 공부하고 있고, 김건희 학생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계상생물학 연구실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때마침 발견하여 본 챌린지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최종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투이버넷을 활용하여 K-스페이스에서 이미지를 리컨스트럭하고 레지유넷 플러스와 RCN을 통해 이미지 그래파를 리컨스트럭합니다. 이렇게 리컨스트럭된 세 개의 이미지를 컨캣하여 나프넷에 통과시키고 하나의 이미지 아웃풋을 얻습니다. 저희가 다음과 같이 모델을 구성한 이유는 좋은 퀄리티의 인풋들을 통해 네트워크 컴플렉시티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트이 벌넷의 경우 K-스페이스 도메인에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하이 프리퀀시 리전의 노이즈를 완벽히 잡지 못합니다. 벌넷이 디노이즈하지 못하는 하이 프리퀀시 리전을 리컨스트럭 이후에 레지유넷이나 RCAN을 통해 디노이즈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컨캣하여 넣어준다면 서로 다른 장점들을 조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투이 벌넷입니다. DC 블록, Refinement 블록, Sensitivity Map Estimation으로 구성되며 이와 관련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파인 튜닝해 주었습니다. K-스페이스 데이터 어그먼테이션으로 저희는 MR 어그먼트 레퍼지토리를 활용했습니다. 학습 초기에는 어그먼트된 데이터가 없다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익스포넨셜하게 어그먼트 되도록 스케줄링하였으며 Translation, Rotation, Sharing, Scaling, Flip 등의 어그먼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백그라운드 노이즈의 영향을 없애는 타겟 마스크를 적용하여 트레이닝했으며 그레디언트 클립을 적용했습니다. 한정된 메모리 자원으로 인해 배치 사이즈를 1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레디언트를 어큐뮬레이트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지정된 마스크 이외의 학습을 진행해 보았으나 성능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레지유넷 플러스입니다. 스템, 레즈넷 블럭으로 구성된 인코딩 파트, SPP로 구성되는 브릿지, 어텐션이 적용된 디코더 파트로 구성됩니다. 레지유넷에 대해서는 타겟 마스크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적용할 때 백그라운드가 블러되어 이후 나프넷 학습에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옵티마이저로 렉티파이드 하다, 스케줄러로 Reduce Running Rate on Plateau를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레이어를 추가하고 놈과 액티베이션 펑션을 변경하거나 러스의 에런 놈을 추가하여 실험해 보았으나 성능이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RCA입니다. 스킵 커넥션, RCAB, RCAB가 모여 레지듀얼 그룹을 만들고 또 레지듀얼 그룹이 모여 레지듀얼 인 레지듀얼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피처맵, 레즈블럭, 레즈그룹의 개수와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타겟 마스크를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프넷, Non-Linear Activation Free Network입니다. 유넷 베이스로 이미지 리스토어, 디블럭, 디노이즈에서 훌륭한 성능을 보이며 컨볼루션 2D, 채널 어텐션, 레이어 놈 등으로 구성된 나프 블럭들로 구성됩니다. 앞서 다룬 세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 리컨스트럭한 이미지를 컨캣하여 넣어주었고 이 과정에서 플립, 로테이션, 브라이트니스 스케일링의 데이터 어그먼트를 해주었습니다. 타겟 마스크를 적용하여 학습했고 레이어를 늘리거나 블럭 개수, 너비 등을 변경하는 시도들은 큰 성능의 개선이 없었습니다. 저희의 최종 SSIM 값은 0.9812입니다.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낮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지유넷 플러스와 RCN을 도입한 것은 벌넷이 잡지 못하는 하이 프리퀀시 리전은 디노이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라파보다 리파인된 벌넷 리컨스트럭 이미지를 넣어줄 때는 디노이징 될 수 있었는데 반면 저희는 그라파를 넣어주다 보니 이 과정에서 컴플렉시티가 증가해 의도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레지유넷 플러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놈을 변경할 때 큰 성능 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마도 이 컴플렉시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됩니다. 두 번째로 RCN의 부정확성입니다. 중간에 체크했을 때
SSIM 값이 가장 작았고 에폭당 걸리는 시간이 길다 보니 많은 에폭을 돌리지 못했고 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훌륭히 수행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좋은 퀄리티의 인풋들을 넣어 네트워크, 나프넷의 컴플렉시티를 줄이려 했으나 실제로는 인풋들의 퀄리티가 좋지 않아 살짝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디퓨전 분야에 투입했는데 디퓨전이 디노이징에 상당히 적합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MRI 디퓨전 모델인 디퓨전 리컨 DDM2를 활용하려 노력했으나 결국 데이터 큐레이션에 실패하여 적용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K-스페이스 데이터를 활용할 때 호일에서 오는 네트워크 컴플렉시티를 줄이기 위해 PC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해 보았으나 실패했습니다. 슬라이스마다 트레인 로스의 편차를 살펴보며 흔하지 않은 슬라이스에 대한 학습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포칼 로스를 도입했으나 성능이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트레인 데이터셋,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리더보드 데이터셋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모든 시행착오들을 돌아보았을 때 만약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과 같이 모델을 구성할 것 같습니다. 먼저 PCA를 적용하여 와넷에서 이미지를 리컨스트럭트하고 이 이미지를 ResUnit++, RCAN, 디퓨전을 통해 다시 리컨스트럭트한 뒤 이들을 컨캣하여 넷넷에 넣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저희 팀이 이번 SNU Fast MRI 챌린지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소개하고 이후 참가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체크 포인트 파일과 코드 버전을 GitHub 등을 통해 계속 저장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습에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간과하고 체크 포인트 활용을 느슨하게 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가장 핵심이 되고 구현하기 어려운 파트를 먼저 구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E2E 발넷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먼저 진행했는데 그 이후에 MR 어규먼트를 적용시켰기에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큐레이션에 소요되는 시간을 간과하여 기한 내 핵심적인 디퓨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구현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반면 저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스누 패스트 MRI 챌린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전 수상자들의 영상을 모두 확인하여 수상자들의 전략을 토대로 저희만의 전략을 구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수상자들의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또한 네트워크 컴플렉시티를 줄여야 한다는 큰 방향에 있어서는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 같아 이 지점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책이나 수업에서 다룬 이론적인 컨셉들을 실제로 구현하며 시행착오도 겪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이 챌린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참가자 여러분께 주저없이 참여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끝날 때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은 이 챌린지를 통해 새롭게 많은 것들을 배웠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스누 페스트 MRI 챌린지를 주최하고 서포트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팀 디지털 캐탈리스트 발표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